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개별 종목 두 번째 코스모 신소재 한번 봅시다. 제가 아침에 대주전자를 먼저 분석하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로 왔는데 좀 2차전지에 물려서 늪속에서 헤매는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연말 가기 전에 2차전지, HBM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힘있게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봅시다. 동사는 지금 15만 6,700원에 박스권에 갇혀있죠. 네, 박스권에 갇혀서 박스권 딱 중간에 있는데 여기를 뚫고 가야 20만원대에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생기는데 일단 동사는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MACD가 영선에서 옆으로 긴다는 것은 상승과 하락이 딱 중간에서 어느 방향성이 기울어지지 않고 중립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트리거만 있다면 동사는 위로 가든 또 반대로 악재가 나타나면 아래로 가는데 위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러한 종목이다. 시총은 5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매일적으로 반복하죠. 국내 기관은 계속 샀다, 최근에 와서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데 2차전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동사가 박스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제 뭔가 산업 자체, 2차전지 산업 자체의 트리거가 발생을 한다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올해보다는 내년 초에 박스권을 뚫고 20만원까지 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먼저 다 알지만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MLCC용 이형 필름을 만들고 2차전지용 양극할 물질, 즉 양극재를 만들고 재생 토너 생산 이렇게 세 가지 비즈니스를 합니다. 먼저 MLCC용 이형 필름은 PET 필름에 실리콘 이형액을 방막 코팅하여 표면을 미끄럽게 만든 필름을 총칭한 것으로 점착 테이프 부착용, 그렇죠. 세라믹 칩 제조 공정에 공정 이송용 등으로 사용되는 그런 필름입니다. 결국 산업용 필름인 거죠. 최종에는 방리되어서 버려지는 소모품 제품이기 때문에 동사의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동사 2차전지 양극할 물질, 즉 양극재는 리튬이온 전지 양극에 사용되는 총상 물질로 전지 충방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4대 소재 중에 하나이다.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고, 토너는 정전기 전하를 기반으로 화상을 형성하는 기술인 제로 그래픽이 적용된 레이저 복각기, 프린터, 팩시밀 등의 인쇄를 위해 공급되는 재료가 토너죠. 이 토너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매출을 보면 양극재가 82.82%, 기능성 이형 필름이 14%, 토너가 3%, 동사는 양극재 기업으로 이미 탈바꿈을 했다. 양극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문제는 이 양극재가 가격이 하락을 해버렸죠. 이 하락을 하고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올 수 있느냐, 이 싸움에 모든 것들이 걸려 있는데 동사의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은 이 소재 가격에서 연동해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면에서 양극재 판가가 하락을 하면서 유탄을 맞았다. 거기에 뭐 전기차가 팔리지 않고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가격 하락이 가장 큰 동사의 주가가 옆으로 기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사의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을 봅시다. 급격한 ASP 하락과 사급 비중 증가에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하락을 했다. 사급이란 뭐냐? 사급이란 것은 모기업이 직접 원자재를 대량 구매해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계약 형태이다. 매출액이 모기업에 잡히고 동사에는 안 잡히는 거죠. 2003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81억. ASP 하락에 따라서 감익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ASP가 하락한 게 치명타죠. 코스모 신소재의 3분기 매출액은 1,542억, QOQ로 마이너스 21.3%는 하락하는 모습, 영업이익은 81억 원, OP 마진은 5.2로 ASP 하락에 따라 감익이 나타나는 모습이 동사의 주가 하락의 핵심이었습니다. 양극재 매출액은 1,186억 원으로 출하량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나 급격한 ASP 하락과 사급 비중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대폭 하락을 하면서 동사의 실적과 Q가 다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후에 옆으로 기어버렸죠.
수익성의 경우 ASP 하락에 따라 가공마진 축소에도 불구하고 필름 실적 개선에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ASP 하락을 필름 쪽에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살짝 받쳐주는 그나마 다행인 모습은 나타났다. 이렇게 속사를 뜯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양극재 기업의 영원한 숙명인 재고자산 평가 손으로 인한 양극재 수익성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4분기에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극재 Q는 여전히 견조하며 필름 사업은 삼성전기 가동률 회복으로 외형 및 이익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죠. 삼성전기의 가동률이 69에서 75%로 이형 필름이 MLCC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은 좋은데 Q는 늘어나는데 P가 좀 하락하고 이것을 이형 필름이라는 새로운 기존 사업부가 좀 떠 안아주는 모습인데 결국은 2차전지 양극재 시장에서 판가가 어떻게 되느냐, 리튬 이온 정지의 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싸움이 핵심이다. 이렇게 동사를 쉽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4분기 전망 봅시다. 영업이익은 102억 원. 양극재 및 필름 성장에 따라서 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죠. 코스모 신서재 4분기 매출액은 1878억, QOQ로 21.8%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102억 원, OP마진은 5.4%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양극재 ASP 하락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객사양 양극재 출하량 증가와 LG 엔솔이죠. 필름 판매량 증가에 따른 전분기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의 경우 ASP 하락에 따른 가공마진 축소 영향이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전반적인 양극재 출하량 증가와 수익성이 높은 필름 매출액 상승에 따라 전분기 대비 소폭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ASP가 목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사가 아직도 실자 시장에서 뭔가 대박을 칠 수는 없지만 지금의 박스권을 탈출해서 올라올 가능성은 뭘 보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기술력이라는 거죠. 단결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LG화학과 시너지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단결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양극재 기술을 LG화학과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소입경 단결재 양극재죠. 단결재 양극재를 잘 만들어서 합니다. 단결적 양극재의 경우 성능 우위에도 원가 및 성능 안정을 위해 현재 대입경 다결정과 소입경 단결정을 조합으로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 트렌드가 진행 중이죠. 그래서 단결정과 다결정을 서로 섞어서 만들어야만 더욱더 여러 가지 성능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 단결정으로도 만들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GM 얼티엄 배터리 파우치형으로부터 해당 조합의 양극재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단결정과 다결정이 섞여 있는 거죠. 24년 테슬라형 온통형 배터리에도 해당 조합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 오호, 이 부분이 좋은 동사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현재 동사는 GM 얼티엄향 소입경 단결재 양극재를 양산 후 LG화학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LG화학이 대입경 다결정과 서로 배합한 후에 LG GM 얼티엄 라인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동사의 이러한 다결정과 단결정을 섞어서 만드는 이 기술 배합이 된다면 24년 테슬라 온통형 배터리에도 들어갈 가능성, 이렇다면 다시 한번 20만원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극재를 공부하다 보면 단결재 양극재과 다결재 양극재 이렇게 결정 모양이 각각 다른 모습인데 단결적 양극재의 장점 뭐냐? GM은 파우치에 속하고 테슬라는 온통형에 이 단결적 양극재가 포함돼서 하나로만 되어 있지 않고 섞어 사용하는데 하이니켈 배터리 단결재 양극재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단결재 양극재를 섞어 사용하면 안정성이 개선되고 수명이 개선되고 에너지 밀도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단결재 양극재를 사용을 하고 있다. 다결재 양극재는 압연 공정의 충방적 공정 과정에서 입자 균일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는 안정성을 훼손하고 충방정 주기 감소로 수명이 짧아지고 압연 공정으로 크랙이 생기면서 사이로 전해력이 침투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결재 양극재의 경우
따라서 단결제 양극재는 균열이 제한적이고 가스 발생 위험이 감소하고 충방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소재라는 거죠. 100% 단결제 양극재 전환은 제한적입니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유는 배터리 온도가 상승하고 아변 공정 시 입자 손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결정 양극재와 다결정 양극재를 섞어 사용하는 게 가장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효율적이다. 다결정 대구경과 단결정 소구경으로 점진적으로 섞어서 사용하는 비즈니스가 지금 LG화학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단결재 양극재 입자 크기의 균일도가 중요하다. 4에서 5마이크론 수준의 단결정 입자 생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정 수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입자 표면 처리 기술, 코팅 기술이 핵심이라는 거죠. 포스코 퓨처엠도 양산을 시작했고 LG화학과 코스모 신소재가 GM얼티형으로 생산을 시작했고 LMF는 LG 엔솔과 테슬라 또 테슬라의 직납에 이러한 단결재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단결정 양극재의 장점과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680 배터리가 내년에 이제 시장의 핵심인데 테슬라부터 쭉 4680 이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디서 생산하느냐를 한번 쭉 이렇게 봤고 이것을 붙여 놓으시고 우리가 4680 배터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걸 보면서 계속 제품의 비교, 누가 더 질이 낫는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투자자로서 해야 할 일이죠. 이걸 잘라서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 포인트 한번 봅시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네. 향후 성장의 초입 단계에 있다. 업황 영향이 상대적으로 동사는 좀 적다. 코스모 신소재는 2023년에 들어 EV용 양극재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생산 규모 또한 경쟁상 대비 적어 업황 둔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투자를 좀 적게 했다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는 현재 고객사 EV용 양극재 공급 요청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증설을 일정간 가속화할 예정이다.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과정이죠. 네. 경쟁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 성장 초기 단계라는 점과 24년 본격적인 EV용 양극재 물량 증가에 따라 실적 성장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제 시장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설이 중요한데 기존의 증설 중인 1만 톤 양극재 설비가 10월 중에 설치 완료됐다는 거죠. 3에서 6개월가량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재 생산 능력 증가와 필린 사업의 실적 회복에 따라 높은 외형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죠. 다만 3분기 양극재 판가 하락 영향이 반영되면서 내년의 외형이 1조 2,576억에서 9,836억으로 좀 줄 가능성, 이익이 714억에서 582억으로 줄 가능성, 이러한 추정치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미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은 선반영이 되고 있다. 100%는 아니지만 70% 정도는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400톤의 전국체 설비는 행정절차 진행 및 시운전 완료 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양산이 예정이 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양산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구체까지. 동사가 일정 부분 전구체도 생산한다는 것을 오늘 또 처음 보는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024년 1분기 영업이익률 한번 봅시다. 150억, 2분기 150억, 240억, 220억 이런 식으로 올해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죠. 영업이익률도 5.5에서 5.3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 봤는데 18만원대 박스권에서 묶여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20만원대까지 박스권을 뚫고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20만원대부터는 좀 팔아주자. 한 30% 정도는 팔아주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30% 팔고 22만원과 25만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30%를 팔아야 나머지 70%를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일단 동사는 박스권을 돌파해서 20만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존버죠. 내년 초에는 충분히 순환매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팔지 마시고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분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을 찾고 계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저희 카페는 리딩하는 데가 아닙니다. 공부하고 기본 기초를 가르치고 전략과 전술과 숫자를 분석해주고 미래를 전망해주는 그러한 공부하는 카페입니다. 네, 오늘은 대주전자를 먼저 했고 코스모 신소재를 두 번째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